자, 오늘부터 이제 중급 생물 들어가는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광합성 과정을 다 끝냈어요. 광합성 과정을 끝냈고, 물론 세포과 광합성 파트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이 광합성 과정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광호흡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죠? 물론 이 광호흡이 시험 출제 빈도가 높진 않은데, 그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DNA 단원 앞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광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C3 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C3 식물이 바로 우리 켈빈에로에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RUBP라고 하는 리블로스 인산을 켈빈으로해서 이제 CO2를 받게 되면, 그죠? CO2를 받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리블로스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5탄당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5탄당이니까 탄소가 5개짜리예요, 얘가. 알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CO2가 들어갔을 때 탄소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 개수를 맞추게 되면 얘가 이제 6분자가 6분자의 CO2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토탈 얘가 이제 30개의 탄소가 되는 거고, 그죠? 얘는 6개의 탄소가 되니까 토탈 36개의 탄소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때 PGA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제 3탄소화물이에요, 3탄소화물. 아시겠죠? 이게 이제 12분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켈빈으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환원 및 당 생성 과정을 통해서 PGAL이라고 하는 3탄당 인산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초로 CO2하고 반응했을 때 만들어지는 요 산물이 탄소가 3개짜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해? C3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C3 식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명과학이나 뭐 생물2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켈빈에로. 맞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CO2를 뭐 요즘에 이제 수능하고도 약간 연기해서 나오기도 하니까 CO2를 차단해버리게 되면, 그죠? 이 산물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산물이 줄어들게 되고, 식물 그 잎에서, 광합성 조직에서, 엽록체에서 얘가 안 만들어지고 얘가 증가하게 되죠. 알았죠? 그죠? CO2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야, 농도가. 자, 그때 관여하는 효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비스코라고 얘기해요. 루비스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물에서 광합성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효소 명칭이라고 얘기했잖아. 효소 명칭. 그지? 효소 명칭은 일반적으로 끝에 ASE라고 하는 어떤 어미가 보통 많이 붙거든요. 그죠? ASE라고 하는, 그래서 무슨 라제나 무슨 에이스나 이런 식으로 보통 발음을 하는데, 이 앞에는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기질의 어떤 명칭을 씁니다. 알았죠? 기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효소가 결합하는 반응물이죠. 맞지? 그러면 이 루비스코라고 하는 의 기질은 1차적으로 RUBP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하게 되면 리블로스 2인산. 리블로스 인산이 일단은 RUBP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질 명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이 뒤를 잠깐 보시면, 그죠? 여기 이제 CO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 CO. 그지? 이 C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카르복실화 효소란 얘기예요. 카르복실화 효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O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산화효소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리블로스 인산 카르복실화 효소, 산화효소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루비스코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이 리블로스 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복실화 효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CO2를 어때? 결합시킨다라는 얘기예요. CO2를.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산화효소라고 하는 건 뭐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냐면 산소랑 반응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죠?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이 리블로스 인산을 CO2하고 반응시키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블로스 인산을 산소랑 반응시키는 효소가 바로 루비스코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광합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중국과정 정도 들을 정도면 웬만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때요? 들어봤을 거 아니야.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갑자기 어때? 겸연적인 어떤 웃음을 짓고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때? 광합성은 다 끝냈다라고 어때? 전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요 리블로스 인산과 카르복실 화효소를 어때? 함께 어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리블로스 인산을 CO2랑 반응을 시킨다는 얘기야, 이게. 알았죠? 요게 광합성이에요. 안반응 광합성 효소에서 가장 중요한 애가 루비스코거든. 알았죠? 그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리블로스 인산과 산소랑 반응시키는 어떤 반응도 얘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알겠습니까? 요거를 뭐라고 얘기해? 광호흡이라고 얘기해.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루비스코는 두 가지 얼굴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할 수 있는 효소가 바로 루비스코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광합성을 하게 되면 요 식물이 이제 C3 식물이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 그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일단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뭐냐면은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얘가 생산자이기 때문에 식물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당을 어때? 많이 만들거나 녹말을 어때? 많이 어때?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동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어떤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맞죠? 반면에 광호흡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때는 유기물을 반대로 뭐해? 소비를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요 대사는 그죠? 장점이 부각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광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단점이 좀 많은 어떤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화학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점이 많은 어떤 대사라고 한다면 이런 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진화적으로 어때? 얘네가 퇴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아직까지 식물학자들이 어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광호흡이 아직까지 잔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강광 조건이라고 하는 어떤 빛이 아주 센 지역에선 그죠? 요 광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물의 조직 손상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만 있진 않다는 얘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는 없어. 지네들도 몰라. 그렇게 그냥 어때 추측할 뿐이에요. 알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떤 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단점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단점 위주로. 알겠죠? 그죠? 자, 일단은 특징을 한번 보면 이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CO2를 고정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CO2랑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산소하고 반응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해? 광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자 얘기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고온 조건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있을 때, 그지? 이 효소, 루비스코의 어떤 특징을 보면 루비스코의 기질 친화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기질 친화력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때? 그냥 일반적으로 적정 온도에서는 CO2와의 어떤 친화력이 높거든. 맞아요? 그런데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CO2의 어떤 친화력보다, 그죠? 산소와의 어떤 친화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광합성보다 이런 조건에서는 광호흡을 어때? 더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장소는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엽록체에서만 일어나잖아? 맞지, 그지? 그런데 복잡해요, 얘는. 엽록체와 세포 소기관 중에서 포옥시좀도 관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관여를 하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 3개의 어떤 장소에서 광호흡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일단 어떤 대사산물을 포옥시좀으로 어때 토스를 해주고 포옥시좀에서 어때 또 대사를 하다가 미토콘드리아로 어때 토스를 해주며 그죠? 다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옥시좀으로 어때 넘기고 포옥시좀에서 엽록체 쪽으로 어때 산물을 어때 생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야, 물질이. 알겠습니까? 물론 이때는 화학 반응이 어때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반응식을 보게 되면 자, 두 분자의 RUBP, 즉 RUBP라고 하는 게 이제 광합성 기질이기도 하지만 광호흡 기질이기도 하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죠? 자, 두 분자의 RUBP 5탄당 2인산 리블로스 2인산과 그죠? 두 분자의 어떤 산소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광호흡이죠. 맞죠, 그죠? 자, 그때 ATP를 어때요? 쓴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ATP를 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때도 자, PGA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져. 알겠습니까? 자, 세 분자의 PGA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CO2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켈빈으로해서 CO2가 들어가서 얘랑 어때 반응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체 상태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 기체는 반응을 못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CO2가 기공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광합성을 할 때는 1차적으로 물에 녹아야 돼. 물에 녹은 상태에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들어갈 때는 CO2로 들어가지만 반응할 때는 물에 녹은 상태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성물에서 CO2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기체 상태로 다시 상태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는 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ATP가 ADP로 어때 전환된다는 얘기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동그랗게 ATP를 소모를 하고 CO2가 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문제점이에요. 광호흡에. 자,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뭐예요? 유기물을 산화시켜가지고 ATP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 호흡인 주제에 ATP를 쓴다고. 그럼 문제지. 에너지를 쓰니까. 맞아, 안 맞아? 자, 두 번째는 이 CO2가 어때? 해리가 된다는 얘기는 광합성 기질 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광호흡의 문제점은 이게 전체 반응식이거든요. 실제로 어때? 실제로 엽록체, 포옥시좀, 미토콘드리아까지 어때?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그릴 수는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어때? 반응물, 생성물 전부 다 약분하면 전체 알짜 반응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리한 점이고, 단점이고, 두 번째 CO2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광합성 기질 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광합성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광호흡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광호흡을 하는 어떤 목적,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 목적은 아까 아직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그죠? 자, 광호흡의 어떤 조건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무슨 조건이에요? 환경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죠? 환경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루비스코의 어떤 활성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아까 기질 친화력이 CO2하고 어때 산소 중에서 온도가 높을 때, 그죠?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더 높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CO2는 광합성이 되는 거고 CO2랑 반응했을 때는 산소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호흡의 어떤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광합성보다 광호흡을 더 왕성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화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 헨리의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기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극성 분자는 어때요? 낮아요. 맞죠? 그죠? 무극성 분자는 물에 안 녹잖아, 잘.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그지? 그럼 CO2나 산소 중에서 둘 다 얘네들이 어때? 극성, 무극성이 아니라 둘 다 무극성에 해당이 되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온도가 높게 되면 기체 용해도의 감소 효과가 이산화탄소가 더 낮아져. 산소보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CO2가 산소보다 어때? 감소 효과가 어때?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용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크기 때문에. 알았죠? 그죠? 그래서 산소가 물에 녹는 것보다 이산화탄소가 녹는 정도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그 요게 바로 뭐냐면은 광합성 기질 농도가 그죠? 감소하는 효과를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고온 조건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조건까지 어때? 추가가 되게 되면 그죠?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동물은 목마르면 그지? 내가 물을 찾아 떠날 수가 있죠. 맞아, 안 맞아?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발화가 되고 나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 뿌리를 통해 가지고 어때? 그 지역에 있는 물을 어때?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건조한 어떤 환경 조건에 부딪혔을 때 식물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생존이 더 어때?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장 이런 어떤 건조한 환경 조건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티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뿌리야, 뿌리. 왜냐면 뿌리에서 어때? 물을 어때? 흡수를 하잖아. 토양에 있는 물을. 그지? 그래서 대부분은 뿌리가 수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뿌리에서 만들어진 어떤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ABA라고 얘기를 해요. ABA. 그죠? 이 ABA의 어떤 정식 명칭은 앱시스산이라고 얘기해요. 앱시스산이라고 얘기하거든.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 앱시스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뿌리를 통해 가지고 어때 생성이 돼 가지고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체관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거든. 관다발을 통해서 올라오거든. 그러면 요 ABA 호르몬이 어때 분비가 되게 되면 그죠? 기공이 닫혀요. 알겠습니까? 원래는 식물이 햇빛이 어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동이 딱 트죠? 청색광을 받게 되면 잎에 있는 어떤 특정 청색광 수용체가 반응을 해서 신호 전달을 통해 가지고 기공을 열어버리거든. 무조건 열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공을 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낮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건조한 환경 조건이 되면 이 호르몬 때문에 열려있던 기공이 다시 닫힌다는 얘기야. 왜? 기공을 열잖아? 그러면 어때? 수증기가 다 날아가 버려. 항상 체내 수분 농도가 체외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나갈 수밖에 없어. 확산으로. 그래서 수분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기공을 닫아버린단 말이야. 수분 확보를 위해서, 그지? 그래서 요거는 for 수분 손실 방지 차원에서 기공을 닫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수분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어떤 단점이 또 있어? CO2를 못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 하는 거지. 알았죠? 그죠? 그래서 CO2의 어떤 농도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단점을 어때요?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광합성률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됐나요? 그죠? 그래서
문제점을 보게 되면 CO2가 방출되어서 광합성률이 떨어지게 되고 호흡 과정인데도 ATP가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 C3 식물이거든요. 온대지방에서. 그지? 그래서 이 C3 식물은 온대 식물이에요, 대부분이. 생태학적으로 보게 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C3 식물, 온대 식물은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참나무 같은 것들을 저기 인도네시아나 예를 들어서 인도 차이나나 그제 태국 쪽에 아주 열대지방에다가 심잖아? 못 살아요. 오히려 광합성을 잘하고 어때? 더 잘 자랄 것 같지만 광호흡 때문에 어때? 못 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C3 식물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광호흡이 어때? 활발하게 되고 대사적으로 반대로 생산량은 어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광합성량이 어때?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총 생산량이 아니라 순 생산량이 감소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죠? 외관상 광합성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밖에 우리가 이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C3 식물에서의 어떤 거야? 광호흡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죠? 광호흡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보게 되면 열대지방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무들이 어때 서식을 하죠. 맞죠? 그죠? 그러면 그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 서식지에서 적응한 식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C3 식물처럼 광호흡을 어때? 잘 안 하겠지. 광호흡에 대한 어떤 그제 적응을 어때? 했겠지 이미. 맞아 안 맞아? 대표적인 식물이 뭐가 있냐면요. 시포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시포식물. 알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 시포식물이라고 하는 애는 CO2 고정 후 산물 자체가 그죠? 최초의 산물 자체가 탄소가 몇 개짜리라는 얘기예요. 4개짜리라는 얘기죠. PG는 3개짜리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얘기해. 이거 많이 들어봤네? 옥살 아세트산. 그지? 여러분 옥살 아세트산 어디서 들어봤어요? 세포호흡 과정에서 나와 이거. 그지? TCA 회로에서 나오잖아. TCA 회로에서 탄소 4개짜리. TCA 회로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아세틸코이랑 어때 결합하게 되면 시트르산이 되지. 알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TCA 회로에서 나오는 전부 다 유기산들은 특징이 굉장히 어때? 많기 때문에 시험에 어때요? 자주 등장해요. 알았죠? TCA에서만 나오지 않아. 자, 그러면 1번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시포식물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한 어떤 기후에서 광호흡을 최소화하고 그죠? 이 광호흡이라고 하는 게 단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광합성을 극대화하도록 진화된 식물을 뭐라고 얘기해? 시포식물이라고 얘기해. 알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 시포식물은 수수로 끝나는 친구들이 많아. 옥수수, 사탕수수. 외우기 쉽죠? 그죠? 그래서 사탕수수와 옥수수가 대표적인 시포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간단하게 얘가 지금 식물에서 영양기관에 해당하는 뭐예요? 잎이에요, 잎. 알았죠? 그죠? 그럼 잎을 이렇게 잘라. 아시겠죠? 그죠?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잎은 햇빛을 향하고 있는 어떤 단면이 있고 지상을 향하고 있는 어떤 지표를 향하고 있는 단면이 있죠.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래서 자, 햇빛을 어때 향하고 있는 단면을 상면표피라고 얘기해. 상표피 줄여서. 그 다음에 지면을 향하고 있는 쪽을 하면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랐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야. 봐. 그럼 이렇게 어때? 뒤집어. 알았죠? 그죠? 뒤집게 되면 자, 위에 이제 상표피가 있고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하면표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상표피. 자, 여기는 하표피. 자,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어때?
그냥 내용만 좀 숙지하시면 되는 게 변리사 문제는 그림이 별로 없어. 알았지, 그치? 10문제 달랑 내는데 그림까지 어때 내면 지면 많이 차지해서 지면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물은 여러분들이 어때?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만에 하나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올 거를 예상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자, 상면 표피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가다가 이제 나뭇잎 하나 띄어가지고 보게 되면 이 태양을 향한 쪽은 어때? 더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 하면 표피 쪽은 어때? 짙은 녹색보다는 약간 연한 녹색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책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책상 조직.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울타리 조직이라고 들어봤어요? 울타리 조직? 책상 조직 들어봤죠? 책상 조직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연배를 알 수 있어요. 들은 용어를 보면.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면 동물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알았지, 그지? 그러면 이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을 엽육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이 엽육세포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표피 조직은 광합성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면 표피와 하면 표피는 엽록체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하면 표피에 있는 특정 세포. 자, 이 두 개의 세포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세포의 어떤 모양 변화를 통해서 여기 지금 어때? 수분이 어때? 이동을 하거나 수증기가 이동을 하거나 CO2하고 산소가 교환될 수 있는 기공이 만들어지거든. 아시겠죠? 그죠? 그럼 기공 형성 세포가 공변 세포지. 이 공변 세포는 표피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엽록체를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빨대처럼 생겨 있는 애 있잖아. 잎을 보게 되면, 그지? 요 빨대처럼 생긴 애가 바로 뭐냐면은 인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인맥이 바로 잎 쪽으로 어때? 수분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는 관다발이에요. 관다발.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존재를 하냐면 관다발도 있다라는 얘기야. 통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알았죠, 그죠? 그럼 관다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플러스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단순하게 물관체관. 물관체관 들어봤잖아, 학교 다닐 때, 그지? 국내에서 학교 다녔으면 다 배웠어요. 그러면 요 관다발 중에서 이 위쪽이 물관이고 이 아래쪽이 뭐예요? 체관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잘 들어. 요 물관과 체관을 감싸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다발을 어때? 감싸고 있는 세포들이 있거든? 요거를 유관속초 세포라고 얘기해. 혹은 관다발초 세포라고 얘기를 해. 알았죠? 그죠? 요 유관속초 세포는 봅시다. C3 식물도 있고, C4 식물도 있걸랑. 아시겠죠? 그죠? C3 식물은 엽록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C4 식물은 엽록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에도 뭘 갖고 있다고? 엽록체를 갖고 있다고. 아시겠죠? C3 식물은 없어. 세포는 존재하지만. 자, 그러면 C4 식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엽육세포에도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유관속초 세포랑 엽육세포를 통해서 광합성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야, 다르게. 아시겠어요? 이해돼안돼? 되죠?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엽록체가 없는 C3 식물 같은 경우는 CO2 고정 능력을 갖고 있지 않겠지. 유관속초 세포에서. 그지? 반면에 C4 식물은 CO2에 어떤 고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고정된 산물이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O2를 고정을 하는 장소가 엽육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관속초 세포에서 CO2 고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세포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광합성의 어떤 단계가 엽육세포에서 일어나는 단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관속초 세포에서 일어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 자, 유관속초 세포에는 PP 카르복실화 효소라고 하는 애가 있어. PP.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 포스포 에놀 피로부산의 약자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들어본 적 있을걸? PP? 어디서 나왔어 이거? 해당 과정의 마지막 단계. 피로부산 되기 직전에 PP에서 피로부산 키나제이에서 얘가 피로부산으로 바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PAP라고 하는 포스포에놀 피로부산과 CO2를 어때 반응시키는 효소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유관속초 세포에 유관속초 세포에서는 얘가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얘기를 했네. 얘가 지금 어떤 거 카르복실화 효소의 효소가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요. CO2 고정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유관속초 세포에서는 뭐가 있냐면 루비스코가 존재를 해요. 반면에 엽육세포에서는 PP 카르복실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CO2를 고정을 시키고 이 CO2의 고정 산물에 해당하는 옥살 아세트산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대신 뭐는 없어요? 루비스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모형 자체가 뭐냐면은 C3 식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그림이 나오게 되면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이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나오잖아? 그 무조건 C3야. 그죠? 그리고 관다발 외울 때 물체라고 외우면 돼, 물체. 위에서 아래로. 알았죠? 그죠? 그러면 자, C4 식물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잎의 단면을 잘랐다라고 한다면 잎의 단면을 잘랐다라고 한다면 자, 아래쪽에 이제 하면 표피고 위쪽에 이제 상면 표피가 되겠죠. 맞죠? 그죠? 여기 지금 관다발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관다발 주변에 얘를 에워스하는 애가 바로 뭐예요? 요게 유관속초 세포야. 여기 유관속초 세포고요. 그죠? 요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엽육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C3 식물과는 다르게 상하 간의 어떤 밀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관속초 세포가 어디 있다고? 관다발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에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엽육세포가 어느 쪽에 있다고?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를. 그죠?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확대를 해서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얘가 이제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세포? 엽육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애가 유관속초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관다발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이 두 개의 세포는 전부 다 뭘 갖고 있어? 엽록체를 갖고 있어. 자, 엽록체를 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부터
광합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죠? 알고 있다라고 전제 깔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일단 엽육세포에서는 바깥쪽이잖아, 이게. 바깥쪽이니까 기공과 가깝지. 맞지? 그래서 CO2가 엽육세포로 들어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엽육세포에서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탄소 3개짜리가 CO2랑 어때? 반응을 합니다. 알았죠? 그럼 이게 뭐야? PEP가 CO2랑 반응한다는 얘기는 PEP가 카르복실화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때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누구야? PEPC가 되겠지. PEPC. 포스포에놀 피로부산 카르복실레이즈. 알았죠? 자, 그때 얘하고 얘하고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져요. 알았죠? 자, 이 옥살 아세트산이 탄소가 몇 개짜리죠? 4개짜리잖아. 그래서 10호식물이야, 얘가. 알았죠? 그죠? 그럼 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O2 고정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CO2 고정 단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자, 켈빈 회로 말고 여러분들이 TCA 회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TCA 회로에서 말산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될 때 NADH가 NAD 플러스가 어때? 반응을 해서 NADH로 어때? 산화가 됐을 때가 만들어져. 이해가 돼? 그러면 이 옥살 아세트산이 역반응이 일어나요. 말산이 됩니다. 알았죠? 그죠? 그러면 탄소수는 일단 여기서 어때? 변화는 없어. 탄소는 똑같이 4개거든. 맞아? 그런데 TCA 회로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다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산화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역반응이 환원 반응이 되겠네. 맞죠? 그 환원 반응일 때 명반응 산물 중에 NADPH라고 하는 애가 관계에서 만들어지죠. 그죠? 요 NADPH가 NADP 플러스로 어때? 얘가 산화가 되면서 얘는 환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살짝 지울게. 자리가 없으니까 요 엽록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죠? 요 엽록체라고 하는 장소는 특징이 있어. 여기하고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는 명반응 중에서 일단 관계 1과 2가 모두 존재를 해. 알았지? 관계 1과 2가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는 비순환적 전자 이동도 일어나고 순환적 전자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생성물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ATP와 NADPH가 만들어지면서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P680에서 관계 2에서. 알았죠? 그죠? 이해가 되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 명반응이니까. 그지? 요거는 명반응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반응 장소는 스트로마죠. 스트로마. 그지? 스트로마에 여기에는 뭐가 없어? 루비스코가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잘 들어. 고온 조건에서 여기서 산소가 발생을 할 거 아니야. 맞지? 산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루비스코가 없기 때문에 광업이 안 일어나. 엽육세포에서.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묻지 마. 그렇게 생겼어. 어쩌라고. 알았지, 그지? 그러면 유관속초 세포에도 지금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엽록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유관속초 세포의 그 엽록체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얘는 관계일만 있어요. 관계일만 있다라는 얘기는 관계 2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관계 E가 없으면 뭐가 발생을 안 해? 산소가 발생을 안 하고 얘가 발생을 안 해. 알았어요? 얘는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고 NADPH와 산소가 발생을 하잖아요. 물이 광분해가 되잖아. 근데 얘는 물의 광분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순환적 광인산화만 어때? 작동이 되기 때문에 ATP만 생성이 돼요. 산소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스트로마에는 뭐가 있어? 루비스코를 갖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루비스코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광호흡도 할 수 있겠지만 산소가 여기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호흡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어때요? 공간적으로 격리가 돼 있지. 공간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 이게. 물리적으로 어때? 물리적인 장벽이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봐. 말산이잖아, 말산. 이 말산이 자, 요 세포 사이로 어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세포 내 그 세포 간 연접에서 얘기를 했었어, 내가. 동물의 세포 사이의 어떤 물질 교환은, 물질 이동은 간극 연접을 통해서 하지만 식물 세포는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형질 연락사예요. 플라즈모데스모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자, 이 유기산에 해당하는 말산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유관속초 세포로 가요.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산이 어떻게 바뀌어? CO2를 방출하면서 피로부산으로 바뀌어. 아시겠죠? 그럼 얘가 지금 탄소가 몇 개짜리예요? 4개짜리고 피로부산이 몇 개짜리예요? 3개짜리죠.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산이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지? 뭐 이거는 뭐 그것까지 얘기 안 할게. 술나무 쓰고 말산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CO2가 어때? 떨어져 나가고요. 이 CO2가 유관속초 세포에 있는 엽록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회로가 작동을 해요? 켈빈 회로가 작동을 하는 거죠. 루비스코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당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생성된 당이 관다발 쪽을 통해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피로부산이 PEP로 다시 어때? 전환돼야 되겠죠. PEP가 어때? 재생이 돼야지만 계속적으로 광합성을 어때?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피로부산은 다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엽육세포로 어때요? 이동을 합니다. 알았죠? 그죠? 자, 이 피로부산이 PEP로 다시 전환돼요. 여러분,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PEP가 피로부산 될 때 ATP 만들어졌다? 알았지? 근데 그거의 역반응이 피로부산이 PEP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역반응 일어날 때는 ATP를 뭐 해야 되겠어? 소모를 하겠지. 알았죠? 그죠? 그래서 ATP를 이때 소모를 해요. 소비.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ATP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땐 뭐지?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지. 하지만 죽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야. 어차피 당을 만들어주니까 도진개찐이라고 보면 안 돼. ATP를 쓰지만 당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어때? 탁월해지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환경 조건에서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자리가 없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지금 PEP가 옥살초산되고 말산되고 말산이 피로부산 되면서 CO2를 방출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기공에서 들어온 애가 CO2가 고정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엽육세포예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엽육세포는 CO2 고정이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반면에 이제 유관속초 세포 같은 경우는 이 CO2를 고정된 애를 내부로 어때? 집어넣어서. 그지? 내부로 집어넣어서 광호흡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전하게 켈빈 회로를 작동시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유관속초 세포에서는 켈빈 회로가 작동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당 생성을 수행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포가 광합성을 함께 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공간적 분리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시포식물이 광호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개의 어떤 서로 다른 세포에서 CO2 고정과 켈빈 회로를 어때? 따로따로 어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광호흡을 어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참고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지? 요건 켈빈 회로라고 했잖아. 그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시포 회로라고 얘기해. 시포 회로. 무슨 회로? 시포 회로. 알았죠?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림을 봤으니까, 그제? 엽육세포에 PEP 카르복실화 효소가 있어, 없어? 있지. 루비스콘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한다고? 1차 CO2 고정을 한다고.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관속초 세포 쪽으로 어때? 고정된 산물을 집어넣어줘. 어떤 형태로? 말산으로.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이 말산에서 어때? 이산화탄소를 떨어뜨리고 나서 이 CO2가 어디로 들어가? 켈빈 회로로 들어가지? 맞아? 켈빈 회로가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루비스코가 필수적이고요. 카르복실화 효소는 없어요, 여긴. 알았죠? PEP 카르복실화 효소는 여기는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서 켈빈 회로를 진행시킴으로 인해서 PGAL이라고 하는, 그죠? 3탄당 인산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어떤 거?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소가 여기예요. 환원 및 당 생성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자는 누구로부터 받냐면 엽육세포에 있는 관계 2에서 받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제공하잖아, 보통은. 명반응, 안반응이 함께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는 아까 관계 1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는 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옥살초산이 말산될 때 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때? 전자까지 이동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CO2와 실제로 이거 전자 이동이 함께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자, 시포식물 지금 어때? 그림이 지금 나왔죠? 자, 메조필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에 있는 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예요, 여러분? 여기 엽육세포. 번들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관다발초세포나 유관속초세포.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CO2가 최초로 들어가는 장소가 여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잘 봐. 여기서 만약에 10분자의 CO2가 들어가는 거랑 여기서 10분자의 CO2가 여기서 어때 떨어져 나가서 켈빈 회로로 들어가는 거랑 따져보면 CO2의 농도는 여기가 높은 거야. 왜 그래? 공간이 협소하잖아. 맞지? 그렇지 않아? 내부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얘가 개수는 같지만 농도는 여기가 진하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포식물은 광호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공을 닫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부에서 CO2의 농도가 C3 식물보다는 어때? 높아.
왜냐하면 공기 중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협소한 지역에다가 간직했다가 뿌려주기 때문에 CO2의 농도가 더 높다고. 그래서 CO2의 보상점이 낮아. 보상점이 낮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전에 광보상점 얘기했었죠? 생존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빛의 세기가 광보상점이잖아? 그럼 CO2의 보상점 뭐지? 생존 가능한 최소한의 CO2의 농도란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생존 가능한 CO2의 농도가 어때? 낮다라는 얘기는 CO2를 알차게 쓴다는 얘기지. 머리 굴려야 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CO2가 들어가는 개수랑 여기서 나가는 개수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여기서 CO2의 어떤 농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개수라고 하더라도. 됐어요? 자, 빨리 봅시다.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게 PEP. 알았죠? PEP가 CO2랑 어때 반응을 해서 옥살초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옥살 아세트산이 되죠? 자, 그때 관여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PEPC라고 하는 효소죠. 맞지? 그지? 여러분, 잠깐, 여기 주목. 포스포 에놀 피로보산 카르복실레이스라고 하는 PEPC는, 그지? 루비스코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친화력이 커요. 누구에 비해서? 루비스코보다. 광합성률이 일단 높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루비스코는 산소에 대한 친화력도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지. 얘는 산소랑 반응을 하지 않아. 알았어요? 산소랑 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야? 기공과 가깝게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산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PEPC는 CO2 고정만 하지 산소하고는 놀지 않는다고. 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된다고, 이게. 알았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 옥살초산이 말산되죠. 이때 옥살초산이 말산되는 게 바로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이때 이제 말산이 피로부산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CO2가 떨어져 나가죠. 이게 바로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말산 탈탄산 효소에서 CO2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이 CO2가 루비스코에서 최종적으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켈빈 회로가 여기서만 돌아간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적었으니까 정리를 잠깐 한번 해보고, 이런 건 나오기 쉽거든? C3 식물과 C4 식물의 비교,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일단 광호흡 C3 식물은 잘해. 상대적으로, 그지? C4 식물은 잘 안 해. 알았죠? 단점이 어때? 얘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켈빈 회로의 진행. 켈빈 회로는 둘 다 당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동해야 돼. 자, 그런데 세포가 달라. 알았지? C3 식물은 엽육세포만 해. 광호흡이나 광합성을. 아시겠어요? 반면에 C4 식물은 엽육세포에선 탄소 고정만 하고 실제로 당을 만들어주는 장소는 유관속초 세포에서 일어나요. 다르죠?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 다음에 1차 CO2 수용체. 자,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는 기질. 뭐죠? RUBP죠. RUBP.
리블로스 인산이잖아. 그지? 자, 반면에 시포식물은 뭐죠? 포스포에놀 피루브산이죠.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CO2 고정 최초 산물. C3 식물이 이것 때문에 C3 식물의 명칭이 붙은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 글리세르산 PGA. 그 다음에 C4 식물은 뭐죠? 옥살 아세트산.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CO2 고정 효소. 얘는 루비스코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얘는 PPC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O2 고정 효소에 CO2 친화력. 요 효소의 친화력은 PPC보다 어때? 낮은 편. PPC가 더 높다라고 얘기했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광합성 세포. 광합성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잎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는 C3 식물은 엽육세포에서만 하지만, 그지? 얘는 엽육세포와 유관속초세포가 모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캠식물. 캠식물은 사막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무슨 식물? 사막식물. 사막은 매우 어때? 온도도 높지만 건조가 너무 심하죠. 맞지, 그지? 그래서 사막과 같은 매우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적응한 식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캠식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시포식물보다 더 광호흡을 뭐 시켜야 돼? 최소화 시켜야 돼. 자, 광호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고온 건조하다라고 했으니까 앱시산의 어떤 그 농도가 굉장히 높겠죠. 수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야. 그지? 얘네는 햇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항상 기공이 닫혀 있어. 알았습니까? 그럼 기공이 닫혀 있으면 CO2가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광합성률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생산량이 어때? 다른 식물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막식물은 생물량이 굉장히 작아. 크기가 작다고.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그 기후에서는 어때?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좀 최소화한다라고 하더라도 광호흡을 억제를 하는 게 더 어때? 얘네들한테는 수분 손실 같은 것들도 억제를 해야 되고, 생존이 어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캠식물 같은 경우는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자, 내부에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러한 식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육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육이.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어떤 그 캠식물이 선인장이나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든대요. 알았죠? 그죠? 선인장이나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이 캠식물은 굉장히 뿌리가 발달돼 있다. 여러분들이, 물론 나도 사막에 안 가봐서 몰라. 사막에 오아시스 근처에 뭐 식물들이 이렇게 있대.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식물들이 요만해. 그런데 땅을 파고 들어가면 뿌리가 장난 아니게 깊어요. 왜? 얘네들이 어때? 생존을 위해서 뿌리 쪽으로 어때? 계속적으로 어때? 발달을 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네들한테는 물이 굉장히 어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캠식물의 어떤 대사 과정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육상식물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캠식물. 자, 일단은 봅시다. 자, 낮에는 우리가 이제 햇빛이 너무 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기공을 열어버리게 되면 수분을 어때?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낮에는 기공을 닫고 반대로 밤에는 기공을 열어. 알았죠? 그죠? 그래서 밤에는 기공을 열어요. 아시겠죠? 기공을 열면, 자, 이 기공을 열었을 때 CO2가 유입이 됩니다. 자, CO2가 확산을 통해서 어때?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시겠죠? 그죠? 유입이 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잎 조직에서, 그러니까 선인장의 어떤 그 광합성 조직에서, 그지? 뭐가 일어나냐면, 저장하고 있었던 녹말을, 알았어요? 가수분해를 합니다. 알았죠? 가수분해를 해요. 그럼 뭐로 바뀌죠? 포도당으로 바뀌죠. 맞지? 자, 요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분해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포도당을 해당 과정을 거쳐. 해당도 분해지. 당분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뭐죠, 여러분?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루부산이잖아. 피루부산 전 단계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PEP가 만들어질 때 요 PEP를 유입된 CO2랑 반응을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안돼? 그지? 자, 그러면 그때 관여하는 효소가 누구야?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카르복실레이스. PEPC가 관여를 한다는 얘기야. 얘도 PEPC를 갖고 있어. 어떤 세포에서? 캠식물은 엽육세포에서만 해. 이 측면에서는 누구랑 똑같아? C3 식물과 똑같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PEPC에서 뭐로 바뀌어요? 똑같아. 여기는 옥살 아세트산으로 바뀝니다. 알았죠? 자, 이 옥살 아세트산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환원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로 바뀌죠? 말산으로 바뀌어요. 알았죠?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전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NADPH가 들어가서 NADP 플러스로 어때? 얘가 산화가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지? 그러면 이 말산이 생성이 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뭐가 없어? 켈빈으로가 뭐 작동을 못해. 빛이 없거든. 빛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액포에 세포 소기관 액포에 밤 동안 저장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요 액포는 말산이라고 하는 유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pH가 감소가 돼. 밤 사이에 pH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가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죠? 이게 밤에 일어나는 대사예요. 밤에 일어나는 대사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해가 뜨죠? 그죠? 햇빛이 어때? 가시광선이 어때? 자극을 주게 되면, 그죠? 수분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기공이 다시 닫혀요. 그럼 CO2 유입이 차단되지. 맞아, 안 맞아? 하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액포에 저장하고 있었던 말산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액포에서 말산을 유출시킵니다. 알았죠? 액포에서 말산을 유출시켜요. 그죠? 그러면 이때 말산이라고 하는 유기산이 유출되기 때문에 액포의 pH는 어떻게 되죠? 다시 증가하겠죠. 맞아? 그지? 그리고 이 말산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피로부산이 떨어져 나가. 자, 얘가 C4지? 얘는 C3지? 됐어요? 그죠? 그럼 이 CO2는
엽록체의 켈빈 회로로 진입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켈빈 회로를 통해서 당 생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켈빈 회로에서 어때? 열하는 애는 누가 있어야 돼? 루비스코가 어때? 관여를 하겠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낮에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켈빈 회로와 당 생성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이때 만들어진 피로부산은 그때그때 필요한 뭐 세포 기질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식물의 대사에 이용되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죠? 정리 한번 해보면 PEPC가 하는 건 뭐지? CO2 고정이잖아. 그지? 고로 밤에는 CO2의 고정이 일어나고요. 햇빛이 있는 낮에는 켈빈 회로를 통해서 당 생성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어떤 엽육세포에서 시간적으로 어때? 격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시간적 분리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밤에는 카르복실 화효소에 의해서 PEP 카르복실 화효소에 의해서 PEPC에 의해서 그지? CO2가 고정이 1차 고정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고정된 산물에 해당하는 말산을 액포에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기공이 어때? 닫혔을 때 자, 루비스코에 의해서 켈빈 회로가 진행이 되고 그때 당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엽육세포에는 PEP 카르복실 화효소도 있고 루비스코도 모두 존재를 해. 자, C3 식물은 엽육세포에 PEP 카르복실 화효소가 없어. 루비스코는 있어. 근데 C4 식물은 엽육세포에 PEP 카르복실 화효소는 있고 엽육세포는 없어. 루비스코는 없어. 유관석초세포는 반대로 PEP 카르복실 화효소가 없고 루비스코가 있어. 근데 햄식물은 엽육세포에 둘 다 있어. 다 달라. 알았죠? 다 달라.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애가 밤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밤에 기공이 열리죠. 맞죠? 그래서 CO2가 그냥 반응하는 거야? 아니면 얘가 탄산염으로 어때? 탄산수 염으로 녹은 거야. 녹아서 반응하는 거라고 이게. 알았죠? 그죠? 어쨌거나 CO2가 들어가서 자, PEP랑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때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고 C4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도. 그죠? NADH가 뭐 NADPH, NADH. NADH라고 써줘야 되겠다. 알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때는 명반응은 안 일어나. 알았죠? 요거 수정. 알았죠? NADH가 NAD 플러스로 어때 바뀌면서 얘가 지금 전자를 주고 나서 말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말산이 그죠? 액포로 들어가서 이때 밤 시간 동안은 어때 pH가 떨어져. 알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나주로 바뀌게 되면 자, 기공이 닫힌 상태에서 액포에 있는 말산을 유리시켜. 알았지? 유리된 어떤 말산이 CO2를 어때 떨어뜨리게 되면 이 CO2는 켈빈 회로로 들어가서 당 생성에 관여를 하고요. 이때 생성된 피루부산은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사에 어때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까지 나오진 않을 거야. 이거는 세포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NADH니까, 그지? 맞아요? 이거는 명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차이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참고야, 참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공간적 분리대사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포식물과 캠식물 중에서
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무슨 식물이에요? 시포식물이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캠식물이죠. 요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냐면 엽육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얘는 엽육세포와 유관속초세포 따로따로 어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적 분리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시간적 분리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밤과 낮으로 어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